안녕하십니까.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발표를 맡게 된 아동학과 우예슬입니다. 발표는 콜버그의 생애로 시작하여 각 조언의 느낀 점과 각 삶에서 콜버그의 이론이 끼친 영향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콜버그의 생애입니다. 콜버그는 미국 뉴욕 블롱스빌에서 태어나 피아제 학파의 전통을 이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윤리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유대인 난민을 이스라엘로 몰래 이송하는 인도주의적 노력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시카고 대학에 입학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피아제의 이론에 흥미를 가지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 판단 면담을 하였고 도덕적 발달 연구소 설립과 많은 연구자와의 협력으로 도덕 발달을 발전시키며 교육과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서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피아제의 도덕 판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이 도덕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연구하며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콜버그는 이 아이디어에 깊이 감명받아 단순히 2단계로만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생각하여 피아제의 기초 위에 더 정교한 6단계 도덕 발달 단계를 체계화하였습니다. 피아제의 도덕 판단 이론은 2단계 이론으로 집약됩니다. 가장 먼저 5세에서 10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타율적 도덕 단계입니다. 어린 아동들은 규율을 고정적이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은 어른이 만든 규칙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의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다음은 10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자율적 도덕 단계입니다. 형식적 조작이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도덕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동들은 규칙은 사람끼리 협의하여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의 동기와 의도를 고려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아이는 엄마를 도우려다 실수로 컵 15개를 깨뜨리게 되었고 B라는 아이는 과자를 훔치려다 컵 1개를 깨게 됩니다. 이 경우 타율적 도덕 단계의 아동은 실수로 컵 15개를 깬 아동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자율적 도덕 단계의 아동은 과자를 훔치려다 컵 1개를 깬 아이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콜버그의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버그는 주로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 7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더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연구를 확장했습니다. 연구 절차를 보면 콜버그는 도덕적 딜레마 이야기를 제시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하인츠가 아내를 위해 약을 훔쳤다는 하인츠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게 옳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변은 단순히 맞다 틀리다로 평가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와 사고 과정을 통해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분석해서 도덕적 발달 단계를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응답들은 단계별로 분류하고 다른 평가자들이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도 진행했습니다. 즉, 평가자의 신뢰도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콜버그의 방법론의 핵심은 결과보다 사고의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옳다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중심으로 도덕 발달 단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콜버그의 6단계입니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3개의 수준과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준은 전임습적 도덕성으로 도덕성을 외부의 권위나 처벌, 보상에 의해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 수준은 인습적 도덕성으로 사회규범, 타인의 기대를 중시하며 도덕성을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수준은 후인습적 도덕성으로 자율적이고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 3수준을 더 세밀하게 나눈 것이 6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종과 처벌 지향입니다. 이는 피아제의 첫 번째 단계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아동은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벌을 피하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행동의 결과, 특히 처벌을 받을까봐 규칙을 따르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훔치는 건 나쁜 일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걸리면 벌을 받기 때문이라는 식인 것이죠. 그래서 2단계는 아직 도덕적 원리보다는 외적인 통제에 의해 행동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규칙을 지키는 식인 것이죠. 즉, 너도 해주면 나도 해줄게와 같은 상호 교환적 사고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도덕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1단계보단 한 단계 발전한 모습입니다. 3단계는 좋은 대인관계 지향입니다. 이 단계의 아동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규칙을 지킵니다. 주변 사람의 기대와 관계 속에서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벌이나 보상에서 타인의 시선과 인정으로 옮겨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4단계는 법과 사회질서 지향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개인적인 관계보다 사회 전체의 질서와 규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과 규칙은 모두 지켜야 한다고 믿고 사회의 안정과 유지가 곧 도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규칙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5단계는 사회계약과 개인의 권리 지향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모든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나 정의로운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도덕 판단을 법 자체보다 공정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단계는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선 법이나 규칙보다 양심, 정의, 생명 존중 같은 보편적인 원리를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법이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보다 도덕적 신념을 따르기도 합니다. 즉, 외부 기준이 아닌 내면의 도덕 원칙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이 나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모든 사람이 6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도덕적 사고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과정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고가 더 자율적이고 내면화되며 보편성이 강해집니다. 1단계 사고의 특징은 어린 아동은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모두 나와 같은 생각일 거야 라고 여깁니다. 2단계 사고 특징은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이익을 가진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성이 조금 줄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기준에 머뭅니다. 3단계 사고의 특징은 역할 수행을 하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감적 사고가 생깁니다.
즉,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의 사고 특징은 조금 더 확장된 사회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법이나 규칙을 단순히 외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5, 6단계 사고 특징입니다. 더 높은 단계로 가면 정의의 원리나 사회적 계약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즉, 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정의롭지 않다면 바꾸려는 시도가 나타나죠. 이런 사고는 후인습적 도덕성 단계와 연결되어 양심과 도덕 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피아제는 진정한 정신 단계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준들이 밑에 보이는 총 5개의 기준입니다. 콜버그는 이 기준들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신들이 만든 단계들이 그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고방식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콜버그의 단계들은 서로 간에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의 반응인 권위위의 복종은 2단계의 반응,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와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단계들은 양적인 차원에서는 달라 보이지 않고 질적으로만 다르게 보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구조화입니다. 콜버그는 전체적인 구조화라는 의미를 단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쟁점에 걸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고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점수 기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즉, 다양한 항목에 걸쳐 같은 종류의 사고가 다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하인츠 이야기처럼 한 항목의 질문에서 약속은 왜 지켜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2단계 아동은 각자의 이익에 근거한 호의 교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와 비슷하게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하인츠 이야기에서 했던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다음은 불변적 순서입니다. 콜버그는 자신이 만든 단계들이 불변적인 순서로 전개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동은 언제나 1단계에서 2단계로, 그 다음은 3단계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들은 단계를 뛰어넘거나 뒤죽박죽된 순서로 나아가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1, 2단계는 가장 어린 아동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위 단계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동이 실제로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거쳐왔다는 보장이 없으며 동일 아동을 오랜 기간 걸쳐 연구하는 종단적 연구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콜버그는 이 결과들을 보고 자신의 채점 방식을 개정하였고 콜버그의 새로운 종단적 연구는 불변적 순서에 관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위계적 통합입니다. 콜버그가 말하는 위계적 통합은 도덕 발달에서 새 단계로 올라갈 때 이전 단계에서 얻은 통찰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잃지 않고 더 넓은 틀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사고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5단계 응답자는 생명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말할 때 권위의 명령, 나의 유용성, 감정적 관계, 사회 질서 같은 요소들과 무관하게 이 가치를 순수한 이상으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기존의 여러 고려 요소들로부터 분리하면서도 이전 단계들이 가진 논리들을 배제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틀 안에 통합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콜버그는 단계들이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발전의 방향성이 있으며 사람은 이전 단계의 사고 구조를 이해하고 유지하면서 더 포괄적으로 정교한 사고로 나아간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편적 순서입니다. 콜버그에 따르면 그의 도덕 발달 단계는 특정한 신념이 아니라 추리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며 각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개념적으로 앞선 사고 체계를 지닙니다. 그는 이 때문에 모든 문화권에서 단계의 순서는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단계에 도달하는 속도나 최고 수준에 이르는 정도는 문화나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중산층 성인 다수는 4단계까지 도달하고 일부는 5단계 논리를 사용하는 반면 도시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립된 마을이나 소규모 지역에서는 많은 성인이 3단계를 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콜버그는 그의 이론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단계 순서를 제시하지만 실제 발달 경로와 최고 도달 단계는 사회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입니다. 콜버그의 척도는 도덕적 사고에 관한 것이지 도덕적 행동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높은 도덕 수준의 말을 하지만 도덕적 행동은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과의 완전한 상관관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콜버그는 다소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일반적인 가설로서 도덕 판단 단계가 높을수록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채택하기 때문에 도덕 행동은 더욱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책임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버그의 평가입니다. 피아제는 도덕적 사고를 두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타율성과 자율성인데 자율성은 청소년 초기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콜버그는 피아제보다 더 새롭고 세분화된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도덕 발달이 청소년기에 그치지 않고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보았고 총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또 콜버그는 아동이 독립적으로 사고에 몰입하면 결국 권리와 가치, 원리 같은 개념을 스스로 형성해서 현존하는 사회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콜버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 입장들과 그에 대한 콜버그의 대처입니다. 가장 먼저 발달 단계 개념의 관점에서의 비판입니다. 비판가들의 입장은 문화마다 도덕 판단이 달라서 보편적 단계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콜버그는 도덕적 내용이 아니라 사고의 구조가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며 문화별로 표현은 달라도 단계 순서 자체는 불변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종단 연구를 통하여 단계가 건너뛰어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됨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교육론 관점입니다. 이들은 부모 훈육, 처벌 방식 등 사회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콜버그는 사회적 환경은 발달에 영향을 주지만 이는 단순 학습이 아니라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극일 뿐이라 주장하며 아이가 스스로 추론하고 균형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주입이 아니라 토론과 문제 해결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철학교육의 관점입니다. 이들은 어린이도 더 넓은 도덕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콜버그가 이를 과소평가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콜버그는 겉으로 드러낸 행동보다 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고 벌이 무서워서 도와준다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의 도덕 발달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어떤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파악하면 문제의 원인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담자의 도덕적 발달 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사고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탐색할 때 내담자의 가치 판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요인이 도덕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후에는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도덕적 딜레마를 인식하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내담자의 도덕적 사고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환경을 연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콜버그는 피아제의 도덕발달 연구를 확장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총 6단계의 도덕발달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도덕성이 단순히 나이와 성숙에 따라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사고와 인지적 갈등 같은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이론은 인간의 도덕 발달을 법과 규범을 넘어 더 높은 원리와 정의의 수준까지 설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서양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더 깊은 도덕적 사고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조언의 삶에 도덕 발달 이론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발표 준비를 하면서의 느낀 점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우 학우께서는 도덕 발달 이론을 공부할 때 도덕 발달 단계는 유전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사고를 통하여 한다는 것을 보고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도덕적 주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다면 그게 축적되어 도덕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직 3, 4단계에 머물고 발전을 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김민경 학우께선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보았을 때 사람이 자라면서 도덕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수준과 관점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덕적 원칙을 가르친다고 해서 한 번에 높은 도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겪어보고 고민해야지 더욱 깊은 도덕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삶 속에서도 더 성숙한 판단과 행동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주은 학우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덕적 발달이 단순히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또한 콜버그의 이론을 통해 도덕성에는 단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입장과 사회적 가치를 점차 더 깊이 고려하게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나 역시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도 더 성숙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합니다. 끝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 눈치를 많이 보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그런 나의 어릴 적 모습이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3단계의 착한 아이 지향과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왔는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남들의 시선보다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